네, 오늘은 사장 배선의 원칙과 기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 있던 이 전압의 종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나와도 전기 설비할 때 가장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재는 이제 4장에 가서 나왔습니다. 그 1장에서 3장까지 하는 동안 이러한 그 전압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제 4장에서 전압의 종류가 어떠하냐 이제 이거가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교재의 이제 우리가 택한 교재의 특징이니까요. 교재를 따라가면서 배우도록 합니다. 그 전압의 종류는 결국 전압은 수치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압은 수치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수치가 낮으면 저압이고 수치가 높으면 이제 고압이죠. 그래서 저압, 고압, 그리고 특별고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압은 직류에서는 750V 이하의 전압을 저압이라고 하고 교류에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저압이라고 합니다. 연한 색깔. 자, 그리고 고압은 직류에서는 750V를 넘고 7000V 이하의 전압. 직류에서는 750에서 7000V 사이의 전압을 고압이라고 하고 교류에서는 600V 이상 7000V 이하의 전압을 고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특별고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고압은 특고압이라고도 하죠. 특고압은 직류와 교류 모두 7000V를 넘는 전압을 특별고압,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배전 방식과 공칭 전압이라고 있습니다. 배전 방식과 공칭 전압이다. 그래서 표준 공칭 전압은 110V, 220V, 380V, 그다음에 6600V, 22900V 이렇게 표준 전압입니다. 표준 전압. 여기 440V는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전 방식이 단상, 삼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선은 선 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2선식, 세 개를 연결하면 3선식 이렇게 되죠. 단상과 삼상은 여러분들 전기 기기나 뭐 전기 기본 이론에서 뭐 다 배우신 거죠? 배우신 건데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면 필요할 거에서 설명을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발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발전은. 그리고 발전과 함께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세계 최초로 전기를 활용한 데가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제너럴 일렉트릭. 이것이 누가 했는가?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만든 회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류로 전기를 공급하자고 했던 걸로 알고요. 현재 그래서 전기가 다 교류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교류인가 하고 또 다음에 이제 발전 방식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발전 방식. 잘안 쓰지네.
코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안 그려지. 자, 이것이 뭐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이게 이제 여기서 회전 운동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회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회전 운동이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회전 운동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이 코일에서 이 코일요. 코일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회전 운동을 하니까요. 이것이 회전 운동을 하니까 이 회전 운동에 따라서 전기의 이제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 전기의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뭐 우리 전자기하학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자기장이 이 코일에 있는 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회전하는 여기 회전하는 자석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코일 내에 있는 전자에 영향을 줘서 그래서 이곳에서 그러니까 뭐 전자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회전 운동 그 자석의 자기장의 회전 운동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이 시간에 따른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사인 함수에 따라서 표현을 갖다가 상이다, 페이스 이게 되게 안 쓰지네.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상이라고 하죠. 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일을 하나만 이렇게 달아놓은 거가 이제 단상이죠. 단상. 하나만 코일이 하나만 이 자석 주위에 회전 운동하는 자석 주위에 코일 하나만 있는 것을 단상이라고 하고요. 이 코일 세 개가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도 코일 있고 또 여기에다가도 코일 있고 이걸 갖다가 삼상이라고 하는 거죠. 코일 세 개가 있을 경우. 그럼 페이스가 서로 각 이제 코일별로 시간차로 두고 이런 이제 이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일 하나만 달고 발전하는 걸 갖다가 단상 이선식이죠. 이게 단상 이선식. 근데 여기 코일 세 개가 있을 때 뭐 여기 첫 번째 코일을 L1이라고 되지 안 써지네. 이 코일 두 번째를 갖다가 L2라고 코일 세 번째를 갖다가 L3라고. 그래서 이제 L1에서 뽑아낸 선, L2에서 뽑아낸 선, L3에서 뽑아낸 선이 그러니까 L1과 L2, 뭐 L2와 L3 또는 L1과 L3 그러니까 이런 것
전압 차이가 300 이게 380볼트입니다. 여기 나오죠. 380볼트. 여기에 이쪽에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다른 선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게 4선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각 코일에서 하나씩 내면 3상 3선식이고 3상 4선식은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뽑아 넣어줘요. 단상 3선식도 그거죠. 중성선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것에 다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선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성선입니다. L1과 이 중성선 간의 전압 차이는 220V입니다. L2와 이 중성선 간의 전압 차이도 220V입니다. L3와 중성선과의 전압 차이도 220V입니다. 그래서 L1, L2, L3 얘들끼리 그 전압 차이는 380V이고 그다음에 각각 L1과 중성선, L2와 중성선, L3와 중성선 간의 전압 차이는 220V입니다. 그래서 부하 설비를 어디다가 연결해서 쓰냐 하는 거죠. 보통 그 가전제품들은 코일과 중성선에 연결된 그 전압을 그러니까 220V를 우리나라는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겠지만은 단상 전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배전 방식이죠.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중성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에다가 중성선 하나씩 들어가면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압 강화라는 전기 설비를 해줄 때 실제로 공급하는 전원보다 공급하는 전압 어떤 공장이나 집에 수용과에 들어가는 그죠? 들어가는 그 전기의 전압보다 또는 전원 전압보다 쉽게 얘기하면 전원 전압보다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 실제로 사용하는 그곳의 전압, 그것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낮죠. 그거는 이제 전기 설비상의 그러니까 전기 설비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 그걸 전송하고 하는 그 설비에 그 저항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의 흐름에 저항하는 성분이 어디에나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매우 강하게 걸리는 것을 갖다 우리는 절연체라고 하고요. 그 전기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그런 걸 갖다가 도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전체 내에도 전류의 흐름에 저항하는 성분들이 있죠.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그런 임피던스가 도전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압 차이는 존재를 하고요. 당연히 그런 도전체를 사용을 하는 전기 설비에서도 이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압 강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전압 강화를 그러면 완벽하게 없애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사실 조금 불가능하기도 하고 저항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그 저항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 설비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실제에 실용적으로 적용돼야 되고 전기 설비에는 반드시 비용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전원 전압보다 낮은데, 이것은 바로 전기 설비 또는 전기를 흘려주는 도체 내에서의 임피던스 때문에 일어나는 전압 강화인데, 문제는 전압 강화가 너무 심하면 전기 기기,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기기가 힘을 쓸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조명기기, 전등은 광속이 줄고 충분히 밝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동기,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죠. 전동기는 토크가 적어지는 문제지만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전압 강화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압 강화를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전기 설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전압 강화를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부터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하나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허용되는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죠. 전압 강화율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전압 강화는 VS 빼기 VR이라고 해서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으로 해주고, 전기를 받는 곳에서의 전압을 말하는 거 수전단, 송전단은 전기를 보내주는 곳의 전압을 말합니다. 보낼 때의 전압과 받을 때의 전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VS는 아마 VS, 샌드의 S인 것 같고요. VR은 리시브의 R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낼 때의 전압과 받을 때의 전압 차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받을 때의 전압으로 나누고 그걸 다시 100으로 곱해주면 전압 강화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급 전압이 전격 전압에 비하여 1% 떨어지면 백열전구의 광속, 이제 밝기와 관련, 라이팅 플럭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일렉트릭 플럭스, 그다음에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배웠죠. 그래서 빛에는 광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광속에 의해서 조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조도. 그 공간의 밝기를 조도라고 하고요. 그 공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광원. 광원은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광원이 내보내는 플럭스, 그걸 광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조도가 결정이 되는데, 그 플럭스가, 라이팅 플럭스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 공간의 조도도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 전압이 전격 전압에 비해서 1% 떨어지면 백열전구는 3% 광속이 감소하고 형광등은 1에서 2% 낮아집니다. 또 전동기의 토크는 2% 감소하고 전열기는 2%의 발열량,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열기의 발열량은 2%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옥내 배선에서의 전압 강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해줘야 하지만, 그러나 경제성을 고려해야 된다. 무한정,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은 경제성에 또 위배될 수 있다. 자, 저압 배선 중에는 우리가 저압의 기준 있죠. 저압 배선 중의 전압 강화는 간선 및 분기율. 간선은 중요한 선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아주 핵심이 되는 전선이죠. 중심이 되는 전선과 또는 그로부터 분기되는 회로에서 각각 표준 전압의
2% 이하로 2%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 이상의 전압 강화는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3%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3%. 어떤 거? 전기 사용 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해서 공급된다.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내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해서 공급되는 경우는 3%까지 허용할 수 있다. 공급 변압기의 2차 측 단자에서 가장 먼 곳, 최원단의 부하에 이르는 전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 표에 기록된 대로 전압 강화 표에 기록된 대로 60m, 120m 여기 미터 나오죠. 60m, 120m, 200m 이 길이에 따라서 전압 강화, 그죠? 전압 강화가 다릅니다. 전압 강화가 그래서 7%에서 200m 초과되면 7%에서 6%까지도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